우리가 지금 1차 함수를 했는데 실은 이 앞 단원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했었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어떻게 됐니? x항이 있고 y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거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뭐 마이너스 1이고 c가 2였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거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실은 이거를 y는 해봐. 이걸 이쪽 이항하면 되잖아. x 플러스 2가 되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니? 1차 함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야. 그치? 앞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게 여기가 x, y가 한쪽에 다 있었던 거고 이걸 y에 대해서 풀어주면 1차 함수가 돼. 그러니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은 결국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 되겠니?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이 1차 방정식을 잘 봐. 이게 by는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b로 나눠지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 자, 지금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A,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었다. B가 만약 0이라면 나눌 수 없었겠죠?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B로 나눠서 식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식인데 만약에 B가 0이 됐다고 해봐. 그치? 요거는 지금 B가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B가 0이면 Y가 소거되지. Y가 소거되고 AX 플러스 C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x는 한번 해보자. 그럼 a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렇죠?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 a가 0이 아니란 말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이거는 직선이 어떻게 되더라? x, y 중에 하나만 있으면 뜻이 선생 뭐라 그랬어? y 값이 달라지더라도 x의 값이 항상 이걸로 일정한 거지. 그죠? 그래서 y 값이 달라져도 x가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하다는 것은 만약에 이 값이 1이었다고 하면 y 값은 달라져도 x가 무조건 1인 거니까 x가 1인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점들이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잖아. 그거는 x축하고는 뭐하다? 수직이고 y축하고는 평행한 거겠니?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떤 직선이 되느냐면은 0, 0 콤마가 아니고 x좌표가 좋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콤마 0을 지나면서 지나고 x축과 수직인 직선 선이 돼요. x축과 수직. x축과 수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y축하고는 뭐 한 건데? 평행. 그치? 평행. 자, 평행인 직선. 자, 뭐 반대로 얘기하면 y축과 평행. 자, 이번에 요 식에서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a가 0이면 x 자체가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y는 해주면 by는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y 값이 항상 어떤 숫자를 일정한 거야. 누가 달라져도 x의 좌표가 달라져도 y 값이 항상 일정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1이라는 직선 어떻게 그린다고? x가 1일 때 y가 1이고 x가 2일 때도 y가 1이고 x가 3일 때도 y가 1이니까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거는 누구 축하고 수직인데 y축하고 수직일 거고 x축하고는 평행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점 0, 마이너스 b분의 c를 지나겠죠. 이것을 지나고 어느 축하고는 수직이라고? y축과 수직이다. y축과 수직인 직선이라는 것은 누구 축과는 평행한데 x축과는 평행한 직선이겠지. 자, 그래서 4번에 자 볼게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래. 자, 지금 무슨 y축과 뭐 x축과 평행함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를 할 때는 기울기가 없거나 0이 아닌 경우, 그쵸? 기울기가 존재하면서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1차 함수로 우리가 다뤘는데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한 것들은 어떤 형태인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볼게. 자, 점 2,3을 지났는데 2,3은 x가 2고 y가 3이 만나는 이 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어느 값이 항상 일정한데? y 값이 3으로 일정하지. 맞지? 됐니? y 값이 항상 3으로 일정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은 y는 3이라고 해줘야 된다. 되겠니? y는 3 할지 x는 2 할지 고민해봐. y 값이 항상 3으로 일정한 거지? y는 3이다. 자,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했거든?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y축이 평행하다. y축이 평행하게 이렇게 가왔거든? 그럼 이거는 y 값이 달라져도 누가 항상 x의 값이 항상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다 하고 식을 써줘야 되겠지. 그런데 이걸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쵸? 원리를 이해하면 그래프 그려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할 수 있지. 자, 3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들아 이거 x 값은 같은데 y 값이 다르지. 무슨 말인데? y 값이 다르더라도 x가 항상 2라는 뜻이겠지. 그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2, 마이너스 3은 요 점이야. 2, 7은 이 점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 직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그치? 그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데? x가 항상 얼마? 2인 직선. x가 항상 2인 직선. 이해가니? 잘 봐. 이렇게 y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x 값이 2로 같다는 것은 x가 항상 2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4번 봐. 4번은 x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y 값이 항상 얼마로 똑같니? 5로 똑같지. 그쵸? 그러면 실제로 안 그려보더라도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y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되겠어. 됐지?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워볼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봐봐.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세우려면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부터 구해줘야 되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더라? x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다시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잖아. 얘들아, 이거 x 증가량 구할 때 x 좌표끼리 빼줘야 되지. 2에서 2를 빼봐. 그럼 분모가 뭐 되는데? 0 되잖아. 분모가 0이니까 이런 수가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런 직선들은 아니다 이 뜻이지. 얘가 네. 이건 어떤지 한번 볼까?
요거 x 증가량은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보면 되지. y 증가량이 5에서 5를 빼면 뭐가 돼? 0이 되지. 분자가 0이면 바로 0이지. 이건 기울기가 0인 직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음수인 직선은 아닌 거야. 그치? 그런 직선들은 x나 y 둘 중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 자, 5번. 연립방정식의 해랑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볼게요. 우리가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자, 1차 함수가 결국에 뭐랑 똑같더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하고 같다 그랬지. 그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같거든. 요런 걸. 그러니까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한 xy 해를 그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그게 1차 함수가 돼. 그쵸? 근데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어?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뭐 y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거지. 그때 연립방정식 해라는 게 의미가 뭐였더라? 연립방식 해가 어떤 의미였어? 시험 쳤잖아. X의 곱셈 뭐에 뭐 두 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만드는 미지수 xy값. 그쵸? 위의 식도 참이 되고 밑의 식도 참이 되는 xy 값이 무수히 많은데 그 둘을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해는 보통 몇 쌍이라고? 한 쌍이었지. 그치? 그게 연립방식 해였지.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런 직선이 된다며. 맞니? 이 식을 참이 되게 한 xy 값들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면 직선이 된다고? 얘도 이 식이 참이 되게 한 xy 값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런 직선이 돼. 그런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있을걸? 두 직선의 교점은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 넣어도 참이 되고 이 식에 넣어도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 결국에 뭐냐 하면은 두 직선의 두 1차 함수의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돼.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자, 진짜 중요한 개념. 정리해 줄게. 연립방정식 해라.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 좌표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자,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자, 두 직선이 있어. y는 2x-3,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해보자. 봐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래.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래. 교점 어떻게 찾는다고?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 풀어서 그 해를 구하는 거야. 해 구해보자. 해 구해보자. 자, 이거 두 개 연립할 때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쓰지. 대입법 써볼게. 대입법 써보자. y자리에 2x-3을 넣으면 되니까 2x-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이항하면 3x는 4가 되고 x는 3분의 4가 되거든. 자, 여기 x자리에다 3분의 4 넣어보세요. 그러면 y값 얼마지? y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맞니? 됐어? 그럼 이 교점 좌표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참이 돼.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참이 돼. 맞지?
두 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이니까 이게 연립방정식 K인 거지.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과 똑같다 그 말이야. 이해갔어? 자, 그러면 6번. 이제 너희가 개념을 생각해봐. 두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평행하거나 일치한다고 해봐. 그럼 그때 연립방정식 K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 K라며. 근데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지. 그쵸? 해가 없다. 맞아.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연립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두 직선이 일치하면 어떻게 될까? 일치하면 교점 몇 개인데? 무수히 많지. 그러면 연립 방정식 해가 어떻게 될까요? 무수히 많겠죠. 처음으로는 찾아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음, 지금 여기 딱 이번 주에는 두 개 차라. 연립 방식 8년까지만. 6번, 7번만 치고. 니는 6, 7 쳤거든. 그러면 8, 9 쳐야 돼. 8, 9.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그때 얘들아 ax 더하기 by는 c라는 거랑 a-x 더하기 b-y는 c-가 있었지. 이거 해가 없을 조건 어떻게 되니?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걸 특수한 경우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은 a-분의 a가 b-분의 b랑 같으면서 c-분의 c랑은 달라야지 해가 없다 그랬지. 근데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많으려면 다 같아야 되지. 근데 이거를 함수로 접근하면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지. 함수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y는 하고 바꾸는 거야. y는 뭐 무슨 mx 플러스 n으로 바꾸고 이것도 y는 m-x 플러스 n-로 바꿔봐. 해가 없으려면 두 직선이 평행하면 된다며. 평행하면 두 직선에 뭐가 같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가 없으려면은 기울기, x 앞에는 이 계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서로 같고 근데 일치하면 안 되니까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맞지? 더 확장할 수 있지. 개념을 지금. 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두 직선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또 누구도 y절편도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건 달라야 되고 얘는 같아야 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해갔니? 결국에 연립방정식이 일차함수랑 연관돼 있구나. 결국 똑같은 거야. 그치?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7번 봅시다. 7번. 우리 오늘 7, 8, 9, 10까지 해서 이거 마무리하는 게 목표거든요. 설마, 너 늦게 와갖고 지금 그만. 어이가 없다, 진짜. 제일 일찍 온 가라. 지우가 선생님 저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친구들 많아요. 근데 오늘 왜냐면 그게 오늘 이거 마무리해야지 다음 시간부터 시험 대비를 잡을 수 있어. 자, 7번. 자, 네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2래요. 양수 p의 값을 구래. 얘들아, x-p는 0은 뭐를 뜻하니? x는 p 뜻하는 거 맞나? 이거는 뭔데? x는 4p지. 이건 뭐지? y는 마이너스 3이지. 이건 뭐냐면 y는 4인 거 맞나요? 그래서 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저희 1차는 안 배워주세요. 아니, 당분간은 풀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 학교만 자꾸가 이상하게 당분간은 풀 거야. 우리 학교가 이상한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치? 공부는
수학 공부는 단시간을 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주 전까지는 풀 거야. 2주 전까지는 풀고 그 바로 직전 주만 안 풀. 자, 몰라요. y는 4. y는 4는 어떻게 하니? y는 4는 이렇게 y는 4인 거 맞나? y는 4. y는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 y축하고 수직이면서 마이너스 3, x의 값이 다르더라도 y 값이 항상 일정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x는 p는 어떻게 되나요? x는 p. 근데 p가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x는 p가 이렇게 그리면 되지. 자, 여기가 x는 p다. x는 4p는 p가 양수기 때문에 4p는 p보다 더 오른쪽이 있겠지. 여기가 x는 4p거든. 그러면 이 내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 어떤 도형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이 직사각형. 그치,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얼마였다? 40이었다 그 말이야. 근데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 길이를 표현해봐라. 가로 어떻게 표현할고? 그치, 3p. 4p에서 p 빼면 되니까 3p. 세로 길이는 얼만데? 세로 길이. Y. 아닌데? 위로 4칸, 밑으로 3칸, 총 몇 칸? 그치, 7칸, 7. 그러면 넓이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p 곱하기 7인 거 맞니? P는 2. 이게 42인 거니까 p는 2인 거죠. 쉽죠? 할만하죠? 유레카. 자, 그 다음에 8번. 자,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두 직선을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특히 x축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려면 절편을 이용해서 그릴 거야.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지? 뭐 있었니? 평행이동하는 방법. 또, 수직. 아닌데? 또, x절편, y절편 이용하는 거. 또, y절편과 기울기 이용하는 거. 세 가지 배웠지? 그치? 그 중에 지금 내가 뭐 할 거라고?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린다. 자, 먼저 첫 번째 마음속으로 암산해가지고 불러봐. x절편 어떻게 돼? x절편 y자리 0 놓고 x값 구해. y자리 0 놓고 x값 구하면 x절편은 그렇지 마이너스 1이야. 왜 이렇게 빨라? 놓고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절편 x에 0 넣어야 되지. 3. 아닌데? 맞아. 3. 자신감을 가져. 3.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 자, 요거는 x절편 얼마인데? y자리 0 넣고. 7. 7. 이거 숫자를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7이니까 한참 오른쪽에 있겠지. 이게 7. y절편 얼만데? y절편도 7. 7인 거 맞니? 어. 어. 그럼 이때 없어요. 자, 이렇게 내가 대충 그릴게요. 됐어요? 이렇게 그렸거든. 그러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게? 여기 얘기하는 거 맞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거든.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그치? 자, 밑변이 요거제. 8. 자, 높이는 요 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를 구해줘야 되느냐면 교점을 구해줘야 돼. 그치? 교점.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자,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니까 가감법 할 거거든. 두 개를 더하자. 알겠지? 3x랑 x 더하면 4x제. y는 소거돼서 없어지제. 플러스 3에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4제. 이게 능형이지. 그럼 x가 얼마지? 1이지. 그럼 이 점 좌표는 1,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아무 때나 대입해서
x1을 넣을게요. x1을 넣으면 y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6. 그래서 1,6이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런데 얘들아,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x축에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는지를 얘기하니까 이 점의 y좌표랑 같겠지? y좌표가 6이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계산하면 24인 거지. 얘들 여기 단위에 센티미터 붙이면 돼, 안 돼? 제곱센티미터. 안 돼요. 그쵸? 좌표 평면에는 단위가 없다 그랬어. 시험에서 적으면 틀려요. 틀리죠. 쌤 만약에 사전에 와요. 아니면 쌤이요. 그래도 틀리죠. 자, 9번. 다음 그림은 연립방정식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얘들아,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교점. 이 교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것 같은데? 5 콤마 B라는 것 같지? 그런데 한 직선은 미지수가 없어. 다른 한 직선은 미지수가 있어. 그러면 B를 구하려고 하면 그렇지, 대입할 거야. 어디에? 위의 식에 먼저 대입해야지. 위의 식에 대입하면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 B를 구할 수 있지. 왜? 교점이라는 게 연립방정식 해니까 위에 대입해도 참이 되고 밑에 대입해도 동시에 대입해서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이잖아. XY 값이잖아. 그래서 XY짜리에 5, Y짜리에 B를 넣을게. 그러면 식이 5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1은 0이 되고 마이너스 2B는 5에서 10을 빼면 6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6. 그럼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교점 좌표가 5,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이제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밑에 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X짜리 5를 넣고 Y짜리 마이너스 3을 넣고 그러면 5에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은 0. 그럼 A가 얼마? 2.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A는 2인 거고 B는 마이너스 3인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됐니? 자, 마지막 10번. 마지막 10번. 자, 10번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형태인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1차 방정식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직선 Y는 MX에 의해서 2등분 되었다. 상수 MX가.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넓이.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그러려면 그 밑변이 x절편과 상관 있고 높이가 y절편과 상관이 있는 거 됐어? x절편 암산한다. y자리 0 넣고 구해라. x절편은 그렇지 마이너스 4. y절편은 x에 0 넣고 가면 y절편은 12.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 길이가 얼만데? 얘들아 점좌표가 마이너스 4지만 길이를 하면 플러스 4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밑변은 4고 높이는 10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돼. 24가 돼. 그런데 이 넓이를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이 y는 mx라고 하는 이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한다거든. 그러면 24의 절반이 얼마? 12니까 요 각각의 넓이가 12, 12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됐니? 그러면 잘 봐. 요거는 밑변 길이가 4였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 돼야 될까요? 4 곱하기 높이 네모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 12가 돼야 되니까 6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6이 돼야 돼. 잠시만. 그 다음에 요 넓이도 12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2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세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2 곱하기 세모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 1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세모는 얼마지? 2. 그럼 요 길이는 2거든? 그러면 점C 좌표가 나오겠지. C의 좌표는 왼쪽으로 이만큼, 위로 6만큼. 그렇죠? 그럼 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
다시 원점에서 왼쪽으로 두 칸 왔어? 마이너스 2 콤마 위로 6칸 갔어? 6. 되겠어?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2 콤마 6을 지나고 있잖아. 그쵸?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y자리에 6을 넣고 x자리 마이너스 2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m은 6이다. 그럼 m은 얼마?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래서 그때 정답은 m은 마이너스 3이다 하고 되겠다. 자, 숙제는 아까 거기 얘기했었고, 그쵸?